키포인트 36번 경영 공시 및 상품 공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기 공시나 상품 비교 공시 모집인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숫자적인 부분들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 3개월 이내, 분기는 2개월, 그죠? 2개월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결산 공시 부분은 3개월, 3년, 분기 공시는 2개월, 그 다음 분기 공시 전까지. 그죠? 그 대신에 2분기 결산 공시는 연말 결산 공시 전까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시 공시 같은 경우는 발생한 즉시. 왜냐면 그만큼 위험, 중대하고 긴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시 공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간은 3년입니다. 자, 기간은 3년이고, 그 다음에 3개월, 즉시 2개월,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전까지 보험, 공시를, 기간을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된다.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공시 항목에 우리 모집인에서도 배우셨죠? 주요가 들어가거나 거액, 중대한,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한다. 수시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불안전 판매 비율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영공시나 기타 공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연 1회, 일반 보험인 경우는 연 1회지만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 1회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아마 다루는 내용이 되니까 여기서는 연 1회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연 1회다. 자, 우리가 필수 기재사항하고 기재금지사항은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확연히 틀린 그런 지문이 나오니까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내용으로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기시정조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기시정조치 주요 이런 건 뭐에 해당한다 그랬습니까? 정기공시가 아니라 수시공시 항목이고요. 불안전 판매 비율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 기타 공시 항목이 되겠고요.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은 보험 안내절의 필수 기재사. 자, 다른 보험 상품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보험회사 상품하고 비교해가지고 내 상품을 더 가입하라고 하는 부분을 개별 보험회사의 안내절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금지사항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환급률의 사항은 기재금지사항이 아니라 해지환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약자에게 보험 안내자료에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것처럼 필수 기재나 기재 금지 사항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정기 공시 항목, 수시 공시 항목 그런 정도는 같이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집인에서 하신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36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37 변액보험의 공시. 조금 전에 우리 일반 보험의 공시는 1년 이상 진행이 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계약관리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변액보험은 얼마죠, 여러분들? 예, 뒤에 보시기 전에, 예, 분기 1회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공시실에서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운용 설명서 계약 관리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이상 공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용이, 보험 계약자 개별 내용이면 회사에서 공시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비교되거나 아니면은 종합적으로 다른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 그 회사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어디서 공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협회에서 공시한다.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서는 그래서 비교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보험회사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은 협회에서 공시한다. 그 대신에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개별 보험회사에서 공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의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그런 기준 가격이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매일 공시한다. 이런 부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연 1회 이상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약관리 내용을 일반 보험은 연 1회, 변액보험은 분기 1회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험계약자는 협회 통해서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은 어디서? 협회에서 알 수가 없겠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 보험회사, 개별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아니고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보험업법상 투자신탁으로 분류하여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고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계정은 우리가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업법상이 아니라
특별 개정하고 관련된 운용 방법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보험업법이 아니라 변액보험의 다른 보험이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험업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제도나 변액보험 관련된 모든 부분이 보험업법에서 적용을 받지만 특별 개정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보험계약 관리 내용 발송 주기는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기준이 동일하다? 다르죠. 일반보험은 연 1회, 변액보험은 분기 1회 이렇게 다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 공시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기억하시고 개별이라고 하는 개별계약 관리 내용이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공시된다. 비교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협회에서 공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 37번이었습니다. 키포인트 38번 변액보험 판매 시 준수사항. 최근 들어서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용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날 수 있잖아요. 손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판매에 대한 기준,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은 변액보험 표준계약 권유 준칙이나 변액보험 모범 판매 기준, 금융소비자 금소법에 의한 법률,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져 있고요. 판매 제도는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판매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되고 판매 전 교육시간 4시간, 그 다음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여러분들 변액보험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고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4시간 동안 판매 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 받으시고 이제 변액보험 판매 자격을 받으신 다음에 판매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되면 매년 4시간짜리 보수교육, 변액 판매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여러분들 계속 변액 판매 자격이 유지되면서 변액보험을 판매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여기 판매에서 우리가 기준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판매 기준이라든지 권유 준칙, 그 다음에 금소법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적합성 진단,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 펀드 가입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펀드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성향이 만약에 내가 안정형인데 펀드를 가입하라 그러면 그 펀드 회사에서 그 금융회사에서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기 전에 성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변액보험 상품, 투자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적합성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용어를 좀 바꿔서 적정성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차이고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을 판매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적합성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치기로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적정성 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치기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대면,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여러분들이 혼돈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우리가 10년 동안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드가 길게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상품이 길잖아요.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종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간이 연금이 개시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적합성이나 적정성 진단을 받은 것을 유지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우리 적지 않은 기간이니까 10년 유지해야 된다. 자, 최근 들어서 요 적합성 진단에 따른 보험계약 절차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절차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입 설계하고 상품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계약 청약을 하는데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합성 진단이 1번으로 온다. 적합성 진단이 1번이고 그 다음에 가입 설계, 상품 설계, 청약서 작성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경영 통일 공시 기준이 판매 시 판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뭐 모범 판매 기준이라든지 금융소비자보호 법률이라든지 뭐 권유 준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통일 공시 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판매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매년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거저주는 문제겠죠. 4시간 사전교육 받아야 되고 보수교육도 매년 4시간 받아야 된다. 자, 일반보험계약자가 전문보험계약자. 자, 거꾸로 됐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합성 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적합성 진단이 필요한 보험계약은 적합성 진단 후에 상품 설명, 가입 설계 이런 순서로 하는 게 아니라 진단 후에 가입 설계, 상품 설명, 청약서 작성 이런 순서로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도 나오지만 이런 지문으로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성 진단, 가입 설계, 상품 설명, 그 다음에 청약서 작성 이 순서로 우리가 적가상청 적가상청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앞글자만 따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키포인트 38번이었습니다. 키포인트 39번 필수 안내사항 금지사항. 자, 이 부분은 앞에 우리 일반 우리가 그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 기재 금지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틀린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안내사항 이런 부분들 필수 안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 원금 손실 가능성,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입보험료에는 어떤 것, 전액이 들어가지 않는다,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공시 사용 방법이나 절차,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안내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지되는 부분은 다른 보험 상품하고 오인해서 안 되면 안 되고, 장래 운영 성과 같은 거를 판단,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미래 수익이 얼마 난다는 거, 특별이익 제공하는 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뭔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느낌이 오는 거, 그런 것들은 금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 개정에서 차감되는 재반 비용 중에 어떤 비용을 어떤 자산을 근거로 해서 비례해서 보증 차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비용이 어떤 부분 차감하느냐. 자, 특별 개정 운영 관련해서는 적립금, 특별 개정의 적립금, 최저연금 적립금에 대해서는 적립금, 그 다음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에 대해서는 가입 금액 또는 적립금. 자, 요거 하나 우리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위험보험료는 뭐에 따라서 차감이 되냐면 기본 보험료에 따라 비례해서 차감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뭡니까? 대개 다 적립금 비례해서 차감이 된다. 그러니까 다음 중 적립금 비례에 의해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은 뭡니까? 그러면 위험보험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수익에 대한 판매자의 판단, 필수 안내사항. 자, 미래 수익에 대해서 판매자가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 시 필수사항은 아니겠죠.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해지하면 우리가 변액보험이든 일반 보험에 가입해서 변액보험 가입하신 다음에 해지하면은 해지하고 나면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는 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거지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부분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 안내사항이나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금지사항.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네? 그러면 필수 안내사항이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키포인트 39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 40번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우리 변액보험 키포인트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험금, 예금자 보호제도, 예금자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유, 1종 금융사고, 2종 금융사고에 대해서 뭐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모집인에서 충분히 다 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우리 외부에 있는 거에다가 그죠? 금융기관들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여기다가 모든 금융기관은 아니겠죠. 우체국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여기에 우리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 앞으로 사고가 나면은 계약자에게 예금보호법에 의해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보험료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보험료가 만약에 부족하고 이 돈이 부족하면은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우리 모집엔에서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중요한데 여기서 안 되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역 농협조합이나 지역조합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이게 안 된다. 기억하셨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뭐 우체국 이런 데 안 됩니다.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의 모든 금융상품이 보험이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거 아니다. 그 중에서도 안 되는 상품이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은행이지만 예금보험료를 내지만 모든 상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그런 상품도 있다.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사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일종, 지급 정지입니다. 일종 금융사고가 일종 보험사고라고 하는 게 예금 지급이 정지된 거. 예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일종 보험사고. 이종 보험사고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뭐 상장 폐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종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은 원리금 합산해서 우리가 5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만약에 대출이 있으면 당연히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고 예금자 1인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보호대상 상품 중에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퇴직연금 중에 DB형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DB. 그거는 회사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액보험의 특약이나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그건 당연히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그건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된다라는 거고 법인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데요.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적보험제도이므로 모든 우리가 예금보험제도라고 하는 게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공적보험제도 비슷하지만 모든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조합이라든지 신협, 그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담보하는 그 모든 금융상품,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모든 상품이 아니다. 모든 자가 들어가면 의심하면서 일단 모든 상품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상장 폐지는 아까 말씀드린 1종이나 2종 금융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금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급정지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뭐 파산, 해산인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회사는 예금자 보호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고 있다. DB형 상품은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40번. 우리가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데 우리가 개인 또는 법인도 다 보장이 되고 모든 금융상품이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모든 금융기관이 다 우리 담보기관,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변액보험 시험 보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키포인트 4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